고문치사 가담자의 강압 수사냐고 이걸 친명끼리 싸우고 있다. 저희가 준비한 팔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이른바 공천 자격 논란이 최근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문치사 가담자로 분류가 돼서 공천 부적격 판정으로 다시 번복이 된 이재명 당대표의 특보 정의찬 특보고 오늘 아침에 당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당국의 해이와 협박, 폭행 그리고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였던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 역시도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정의찬 특보 부적격 관련해가지고 더미주 전국혁신회의에서도 판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이의 신청 처리위원회 회의 처음으로 열리는데 좀 논란된 건들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해당 위원회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걸로 봅니다. 비명계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공천학상 논란 혹은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들 뭐 했다 번복했다 여러 논란도 있는데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조성기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뻔한데 사실 고문치사 가담자라고 해서 오히려 누명을 씌운 취지다라고 해서 민영배 의원이 탄원서 공유하고 실제로 이 특보도 정의찬 특보도 본인의 당에 이의 신청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친명계를 분류하는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이다. 이거 정의찬 특보도 사실 인정한 거다. 지금 친명끼리 싸우는 셈이 됐어요. 두 분이서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왜 지금에 와가지고 1심에서 6년, 2심에서 5년 받은 사건이고요. DJ 정부에서 특사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왜 갑자기 수사를 했던 양부남 전 검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재심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에 와서 재심을 청구하지도 않으면서 왜 본인이 억울하다고 말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이의 신청이 아니라 네. 본인 재판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징역 5년까지 받아야 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재심을 청구해서 누명을 벗으셔야죠. 수사기관을 탓할 게 아닙니다. 예. 재판을 받은 거죠. 최종 재판이 확정돼서 그에 따라 형을 사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재심을 통해서 재판을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과가 들통이 나서 4개월 만에 사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도 이 일을 하시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말을 하셔야지 왜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때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 못했으니까. 다만 당시에 이런 전력 논란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일단 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당 자체, 뭐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 뭐 친명계 내전이니 뭐니 이런 건 별로 그 본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본인이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고 또 강압수사를 주장하는데 이재명 대표 특보 혹은 이재명 대표 주변의 도덕적 기준들이 너무 낮아지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계속 측근들의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그게 좀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본인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낮아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제법 나오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라고 하면서 갖다가 붙이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정의찬 특보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리고 이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라는 당내에 어떤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이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강압 수사를 받았다 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또 친명계의 갈등으로까지 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위원회가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정의찬 특보 말고도 최근에 어제 저희도 짚어봤던 음주운전 논란도 있는 또 다른 이재명 당대표 특보 강의원 특보 공천 통과 여부가 그래서 더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뭐 부적절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도부에 지적은 할 수 있다 치지만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그 다음 조치해도 저는 늦지 않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또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니 다들 뭐라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이 문제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시 저 영상이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이런 마음컵 논란에 대해서 두둔하다가 그 또 확대 재생산된 얘기였잖아요. 출마는 계획대로 준비 중이다. 뭐 여러 논란 또 당대표와 가깝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부각이 된 여러 논란거리들. 근데 이제 일단 공천 신청은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절차를 밟아보겠다라는 거고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강 특보의 이력을 좀 문제 삼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범죄 전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과연 공천을 신청하는 것은 맞느냐 그리고 공천 신청되더라도 사실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당내 인사가 많기 때문에 예. 아마 검증에서도 여러 가지 조항을 바탕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그럼에도 본인이 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본인이 절차를 밟는 거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뭐 그렇게 맞지 않는 인물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 중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그래픽이 나가서 저희가 반드시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래픽 제목 공천 적격 하루 만에 번복. 이 대상자 당사자는 여기에 있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고문치사 가담자 연루 의혹이 있는 정의찬 당대표 특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논란 중임에도 아직 본인이 공천 적격 부적격 대상자로 당에서 통보를 받지 않은 여기 강의원 특보는 아직 출마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만에 번복된 대상은 정의찬 특보에만 한한다는 사실 저희가 이 그래픽 혹은 어제 사실관계 틀린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시청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